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의 합반. 오늘 27강 진행할게요. 자, 오늘 27강하고 28강은 원진 귀문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원진 귀문은 지지의 형충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원진 귀문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한 10에 9은 보시는 것 같은데, 한 10명에 1분 정도는 나는 원진 귀문 그런 거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형충해합을 좀 넓게 확장을 하게 되면 원진과 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명리학 고서, 명리학 텍스트에는 이 원진 귀문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사실 이게 이제 무속이라든가 약간 비공식 서적들에서 원진 귀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명리학계에서 쓰여지기보다는 무속계에서 훨씬 더 원진 귀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명리계에서는 원진 귀문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분도 있다. 근데 조금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이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글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원진이나 귀문이라는 말은 좀 많이 과장된 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 간의 관계에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명칭을 짓는데, 대체로 옛날 분들이 명칭을 지을 때 뭐 이게 다양한 명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보면은 그 가장 좀 재수가 없어 보이고 좀 자극적인,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이름들을 좀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물어보신 그 파 같은 것도, 이 파라는 거는 뭐 계약을 할 때 뭐 같이 우리 계약서 쓰시고 일하시다가 뭐 둘 중에 서로 하기 싫어지면 그때 가서 계약 깹시다. 사실 이게 파거든요. 뭐 이상한가? 뭐 그래도 되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 물론 안 돼. 난 이 계약에 목숨을 걸 거야. 뭐 이런 분들한테는 파가 안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지금 부당한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아, 나 그냥 계약 깨고 나 다른 소속사로 갈래요. 뭐 하려는 분한테는 당연히 파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는 그 일종의 서로 그 내 사정이나 너의 사정에 의해서 서로의 그 생극 관계가 뭐 멀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통 파는 생에서 나타나는데, A가 B를 생하고 있는데 A 사정에 따라서 생이 안 될 수도 있다 같은 거잖아. 뭐 원산지 사항에 따라서 뭐 3개월간 제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파니까.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인 거를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우리한테 형이나 파 같은 명칭이 있는 것. 이 원진 귀문도 사실 이게 명칭 자체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특히 원진이라는 말은 원망할 원자에 분노할 진자를 썼으니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분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원진 붙어 있으면 인생에 원망하고 분노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니까 이게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귀문은 뭡니까? 더 무서워요. 귀신이 문을 들락달락거린다는 지금 소리잖아. 옛날로 치자면 내 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뭐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귀신의 고칼 노릇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의 그 우주에 대한, 만물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린다 해서 이제 귀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제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그 옛날 분들이 과장해서 이름을 붙인 거에 내가 더 뻥을 쳐가지고 과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명리 수업을 이제 저한테도 받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책을 통해서도 보시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명리 선생이, 명리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어리석으면 아, 얼마든지 혹세무민할 수 있겠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원진귀문 가르친다고 하면서 원진귀문으로 패가망신한 사람 사주 찾아가지고, 아니야, 원진귀문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아니라 패가망신한 사람 중에 원진귀문 있는 사람 찾으면 돼. 패가망신한 사람 중에 원진귀문 있는 거 찾아가지고 봐라. 원진귀문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몇 살에 자살을 하고 몇 살에 사업이 망하고 뭐 몇 살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아, 원진귀문이 있으면 다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자살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아니,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좀 원 취지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주요한 점은 우리 같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원진 기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하냐고 소문이 날까? 우리는 활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요리 재료가 있는데 이 요리 재료로 요리를 하면 망칩니다. 이건 학원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요리 재료는 다루기가 좀 까다롭지만 잘만 다루면 천상의 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처음에 10대 번은 실수할 텐데 한 11번째부터는 될 거야. 뭐 그래서 뭐 보고에 독배기, 뭐 간장게장 비린내 안 나게 담그기, 뭐 젓갈로 음식 맛깔나게 멋내기, 뭐 3년 묵은 오모리 김치로 괜찮은 찌개 끓이기,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다루기 힘든 음식들 많잖아요. 그 콩 삭혀가지고 만든 그 일본식 음식 뭐더라? 라또. 난 지금도 난 그 콩 음식은 적응이 안 돼요. 청국장 같은 경우도 좀만 잘못 다루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한 끗 차이야. 조금만 잘 다루면 정말 천상의 음식. 홍어 같은 것도 잘 다루면 천상의 음식, 조금만 잘못 다루면 진짜 화생방 음식,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다루기 까다로운 그 조합이다 정도로 보면 돼요. 까다로운 조합인데 잘 다루면 천상의 능력, 잘못 다루면 귀신의 고칼로릇.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죠. 뭐 안 써도 돼.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주 잠깐 설명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주에 많이 붙어 있는 거는 나쁜 글자가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글자이고 하다못해 안 써도 된다. 가급적이면 근데 그 사용량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된다. 아까 전에 그 제다신약으로 재성이 4개 있는 분은 30대 중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쉬어도 괜찮은 거야. 몇 년 더 쉬어도 돼. 아직 뭐 인생 90살까지 살 건데 더 일하면 되지 뭐 나중에라도. 한 인생 90살 살 거면 그러면 한 30년 쉬고 60년 일하면 되겠네. 아니면 저기 60년 일하고 30년 쉬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자, 원진귀문 27강 보겠습니다. 우선 원진귀문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린트로 제가 상세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진귀문에는 조합이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전사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원진귀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다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첫째, 임목하고 연관된 인유원진, 인미귀문. 묘목하고 연관된 묘신, 원진귀문. 이 원진하고 귀문이 함께 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동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음, 진토하고 연관된 진의 원진귀문. 사화하고 연관된 사술 원진귀문. 요 진해하고 사술은 천라지망에도 해당되죠. 다음은 추고 원진귀문. 얘는 또 탕화라고 하는 또 독특한 분류로도 그래서 일명 탕화살 해가지고 뭔가에 중독되는 것, 뭔가에 발이 묶였는데 그게 끝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잘 않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에 탕화 걸려 있으면 한 달 정도 걸릴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3년 가더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원래 푸틴의 의도는 그 저기 3주 컷 뭐 이런 거죠. 3주 컷, 뭐 3일 컷으로 그냥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3주 컷이 지금 3년이 가도 지금 끝날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뭡니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컷 하겠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저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끝장이야 해가지고 위력을 과시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미군 장비 탱크를 갖다 위성으로 연결해서 작동 불능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밀려서 쫓겨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푸틴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야, 젤렌스키는 내가 손 봤다. 이제 그만 전쟁 끝내자. 그랬더니 갑자기 푸틴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싫어. 나 지금 이기고 있거든. 나 전쟁 계속 할 거야. 지금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축어원진은 이 오화가 축토를 생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토, 진토, 술토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렁에 빠진 거야.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오축탕화는 저기 냉동식품을 곧장 불에 올린 거와 같은 느낌이에요. 냉동고기를 해동을 안 시키고 곧장 불에 올리면 겉은 타고 속은 아직도 얼어 있고 또 끈적끈적하게 뭐가 막 튀어나오고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오화가 축토를 미토인 줄 알고 댐볐다가 미토는 들이대기만 하면 따뜻해지는데 화생토가 이루어지는데 화생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화가 다 소진될 때까지 축토가 변하지 않을 축토가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주에 축오 원진이 어떻게 걸렸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나를 축오 원진으로 사회의 오화가 나의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오화가 사회의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오화가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일지시지 관계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유기문, 그 다음에 자미원진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총 몇 가지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의 원진기문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 뭐 3개, 5개씩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싹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진기문에 대한 전체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진은 원망할 원자에 분노할 진자를 써서 자칫 원망과 분노가 유발될 수 있는 에너지, 즉 생극의 흐름이다. 생이나 극을 하는데 원망하거나 이게 뭐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뭐 약 올리면서 이만큼 도와달라고 했는데 요만큼만 주면서 아니면 이거 달라 그랬는데 저걸 주면서 약간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도와줬는데 고맙다고는 안 하고 보따리를 내놔라 뭐 할 수도 있는 이게 물에 빠진 놈을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도 어떻게 보면 원진 귀문에 생을 했는데 오히려 뺨을 맞았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원진은 충과 유사한 한 끗 차이의 반대 기운이다. 그러니까 원진 귀문은 기본적으로 생의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생이야. A가 B를 생하는 뭐 목생활을 하든 화생토를 하고 있든 생의 관계가 많은데 그런데 그게 한 끗 차이로 충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뭐 거의 충하고 비슷한데 내가 생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운 거야? 내 편을 도운 거야? 왼수를 도운 거야? 왼수를 도운 거야, 왼수를. 이게 이제 일명 그 호랑이를 키웠더니 호랑이가 날 잡아먹었다는 둥. 뭐 어디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다가 정성과 사랑으로 돌봤는데 그 아이가 폐륜을 저질러서 뭐 우리 가문을 파탄시키고 뭐 나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둥. 뭐 이런 형태들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좀 극단적으로 시나리오를 꾸며보면. 근데 왜 그런 시나리오를 맡아가지고 왔을까? 제가 가끔 카르마 얘기할 때 소개하는 박진여 선생님이라고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뺨치는 분이 계시는데 박진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두 달 전에 책을 또 새로 5년 만에 내셔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또 그분 인터뷰도 요즘에 유튜브에 좀 나오고 있고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질문자가 정의도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타로 마스터 정의도 선생님이 박진여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왼수끼리 다시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왼수가 다음 생에서 또 만나고 하는 겁니까? 박진현 선생님이 추호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수 관계 좀 풀라고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왼수 안 만나면 안 됩니까? 왼수 관계가 풀리면 다음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교 설화에 보면은 그 지금 남편 다시 안 만나고 싶으면 잘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잘해줘라. 그래야 다시 안 달라붙는다. 한쪽이 아쉬우면 또 달라붙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원진기문은 그래서 그 박진현 선생님 말에 여기다 차용을 하자면 이번 생에 내가 좀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면 내 운이 더 좋아지겠구나.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내 팔자가 뭐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할 일이 가득한 저주받은 팔자구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번 삶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전생에 서로 간에 뭐 주고받을 게 있는 즉 빚쟁이 관계, 뭐 억울한 일이 있는 채무 관계가 있는 카르마적 채무가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도우면 되겠구나. 근데 이왕이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뭐 고아원에 기부도 좀 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뭐 직원 좀 도와주고 일은 내가 했는데 칭찬은 다 제가 받고 제가 승진하고 막 제가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래 뭐 너 잘 돼. 난 또 내가 또 하면 되니까
이런 대인배의 쿨한 마음으로 그게 일종의 복을 베푸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훌륭해요? 복을 베푸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내가 복을 베푸는 사람이 내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면 그냥 복을 받는, 물론 그 밑에 복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겠죠. 내가 풀지 않으면 나한테 풀려고 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 나한테 풀려고 오는 사람. 너 전생에 내 거 가져갔지. 이번엔 네 걸 뺏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원지는 충과 유사한 한 끗 차이 반대 기운, 충의 성향도 일부 가지면서 생극 관계도 가지고 있다. 왼수를 도와라. 그래서 풀어라. 약간 그런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연과 선연은 서로 음양의 관계처럼 서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음양하고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낯이 있으면 밤이 있고, 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추운 게 있으면 더운 게 있고. 자, 이거는 사실 수박 겉핥기예요. 음양의 진정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게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으려면 저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것도 필요한 거구나. 결국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였어. 성인군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악인이 있는 거고,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악이 필요한 거고, 악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선도 없어진다고. 세상은 중탕이 돼버리는 거야.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런 거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의 그 나라였는데,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세계 1위의 행복지수 1위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그게 이제 유엔에서 세계 1위 나라로, 행복지수 1위 나라로, 그게 한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로 한국에도 뉴스가 많이 났었죠. 북한이 아니고 부탄 해가지고 히말라야의 국민소득 무슨 300불인가 200불인가 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진짜 우리나라 60년대 분위기로 살고 있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높더라.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국왕이, 거긴 또 전제군 주제예요. 이 국왕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그 우리 세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행복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 행복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신경을 써줘서 뭐 스마트폰도 보급하고 교육열도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답니다. 행복도 조사, 전 세계 행복도 조사. 그랬더니 1등이었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50 몇 등으로 추락을 했대요. 2등도 아니고 50 몇 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열차게 국가 예산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뿌렸대.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70 몇 등인가 80 몇 등으로 밀려났답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해외 석학들이 데려와서 연구를 했더니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야. 히말라야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부탄 사람들이 이제 딴 사람 어떻게 사나 봤더니 내가 그 집꼴로 살았구나. 이게 뭐를 통해서 밝혀진 거야? 드디어 히말라야에 음양이 보급된 거예요. 그게 음양이 간 거야. 음양이 이제 비교하게 된 거야. 음양. 그동안은 다 그 모양 그 꼴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았어. 요만큼만 행복해도 행복해서 쟤네들은 2끼 먹었는데 나는 3끼 먹었다. 이러면 행복했다고. 쟤는 22살에 결혼했는데 나는 21살에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했는데, 이야, 이게 집단으로 가난해진 거야. 이게 자기들끼리 비교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랑 비교를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게 음양 법칙이지. 사실 그게 음양 법칙.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악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대상. 그렇게 치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건가? 되게 높은 차원으로 보자면 그게 지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음양의 법칙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형, 원진, 귀문, 파, 해 등은 합과 충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발생한다. 합과 충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거 음악의 코드, 화성법으로 비유하자면 그 음악의 원리인 화성법에는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가 있는데, 이 메이저 코드는 밝은 화음 느낌이 나고 이 마이너 코드는 좀 슬픈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좀 슬픈 음악들은 대체로
마이너 코드 위주로 코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기쁘고 밝은 노래들은 대체로 메이저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코드로만 음악을 만들면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찬송가하고 동요가 만들어지고요. 마이너 코드로만 음악을 만들면 장송곡, 뭐 서정곡, 뭐 슬픈 곡 이런 곡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요즘 현대곡은 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적당한 메이저와 적당한 마이너 코드를 섞었는데 메이저와 마이너의 중간 어디 들어있는 코드들이 뭐 9 코드, 7 코드, 디미니시 코드, 뭐 하프 디미니시 코드, 뭐 중간중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중간 음계들인데 걔네들이 약간 불협화음적인 느낌이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형, 원진, 귀문, 파, 해인데 다 독특한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성적이면서 밝았다 어두웠다 중간적이었다 밝았다 어두웠다 중간적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 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요, 뭐 학교 교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단순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만들어주 즉 흑백의 운명이 아니라 오색 빛깔, 무지개 빛깔의 칼라 빛깔로 만들어주는 작용들이 바로 형, 원진, 귀문, 파, 해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용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한 합도 아니고 완전한 충도 아닌 그 중간이야. 왜? 충하고 비슷한데 생하고 있어. 오, 신기하지 않아요? 왼수를 생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마약상인한테 돈을 주고 그 마약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마약을 나한테 파는 애는 왼수잖아. 나한테 그런 거 팔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걔를 돈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고 둘은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뭐 이런 기기묘묘한 관계 같은 경우도 일종의 원진기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좀 모험적 성향을 가진 영혼들이 이번 지구별 체험을 그 흑백으로 만들지 않고 총천형 칼라로 만들고 싶을 때 이 원진기문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조절하고 가감해서 써야 하는 에너지 간의 조합이다. 합충, 생, 극이 모두 섞여 있으니 사랑이 원망으로, 원망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속단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 원진기문은 자칫하면 이게 착각이나 오해, 원망의 인자로 작동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작동하면은 그런 형태로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속단을 조심하고 생사람을 잡지 말자.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죠. 원진기문이 사주에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최대 세 개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인미기문에 이뉴 원진에 자유귀문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 한 세 개까지 있는 거죠. 네 개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서 귀문이 한 개 정도 있으면 그냥 표준 정도, 그냥 정상적 범주고요. 두 개 있으면 좀 많은 거고요. 세 개 있으면 매우 많은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사주에 귀문이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되는 귀문중중 사주를 보면은 신기 있다, 뭐 똘끼 있다, 4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 능력을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구 촉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감, 직감, 신기, 촉 이제 비슷한 말이죠. 영감이나 직감, 직관 요거는 좀 긍정적 표현이고 뭐 촉, 신기 이런 건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표현이죠. 뭐 말은 같은데 그럼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꿈에서 남편이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는 그날부터 막 남편 너 바람 폈지, 너 바람 필 거지, 너 지금 딴 년 만나고 있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연락이 안 되는 아무개에게 막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상상이 나오면서 너 지금 내 전화 안 받아 하면서 막 100통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그 직관이나 직감이 오남용되거나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군사력이 훌륭해. 일단 군사력이 그 나라에 좋은 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그 군사력을 활용하는 정권이 나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정권이 좋아. 그러면 자기 나라도 튼튼하게 잘 지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뭐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나쁜